국내 증시가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에 지속되는 코스피 지수는요, 역시나 2,900선을 돌파하면서 5장 들어서도 계속되는 수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926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계속되는 상승 랠리를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수주 확대 기대의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기준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6%가량 상승했고요. 오후장까지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6.26%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되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도 멈췄다는 소식에 남북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한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현대, 로템과 한국전력은 3%, 4%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600선을 무난히 안착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요, 오늘도 역시나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신고가를 달려왔었던 종목군들의 일부 악재도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시장의 색깔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동시 옵션 만기일로서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요,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이니까 역시나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청신호 켜진 K원전, 변수는 없을까에 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주들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우리가 태국 전력청과 함께 SMR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나오기도 했고, 또 영국 쪽에서 정말 큰 규모, 조 단위 규모의 대형 원전에 대한 건설과 그리고 SMR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들려왔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들려왔던 소식은 이제 원전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 말고도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에 대한 협력들 이런 것들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하루 만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뭐 원전주가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흐름들과 기조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더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좀 선점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수주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대장주 성격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쉬지 않고 달려나가면서 그 또한 또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흐름, 미증시에서도 어저께 약간은 쉬어간다라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지만 원전 관련된 뭐 오클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폭등 아닌 폭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도 상당히 국내 증시에는 미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주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원전주가 계속 강할까에 관해서도 이제 몇 번 저희 쇼쇼쇼 통해서 다뤄봤는데 계속 강해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국 쪽에 관한 신규 원전 투자 결정과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그리고 미국도 원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 정부가 이 탈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 동력을 좀 분산시키진 않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주가는 강하지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에너지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 이렇게 우리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젠 다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국 쪽에서도 중국의 반덤핑에 대한 관세 이슈,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 로비적인 부분이지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연장을 받기 위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전거래일 퍼스트솔라를 비롯한 또 태양광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풍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한정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태양광과 그리고 원전은 글로벌 시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체인 자체가 공급망 자체가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전기, 전력에 대한 조달 부분들을 당연히 태양광보다는 지금 또 발전 비중이 낮기 때문에 풍력을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AI 시장으로 가는 국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고 아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쉽거나 어떻게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확대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신재생과 원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전에는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된 민주당 쪽은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보였는데 이제는 그때랑은 좀 스탠스는 달라진 것 같아요. 원전 관련돼서 절대 안 된다가 아닌 약간은 신재생 쪽을 더 늘리긴 하겠지만 원전도 배제할 수 없는 이 글로벌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아예 무시를 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체코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먼저 손을 뻗어서 원전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도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본계약 체결됐지만 템물린에 대한 수주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주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정부가 우리랑은 반대된다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는 그 수주 자체를 막아버리거나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정부 정책 쪽으로 막 길이 막히거나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크게 저는 해외 수출 쪽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큰 에너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다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원전주가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이제 한국과 오클로가 MOU를 좀 맺게 되면서 이제 전일장에서 뉴욕 증시에서도 오클로가 30%의 폭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영향들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전주들 볼 때 너무나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도 이제 주가가 두산에너빌리티처럼 계속 이제 우상향을 나타낼 만한 그런 기업도 있다면 몇 가지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움직임을 보다 보니 좀 저도 반갑기도 했어요. 맨날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만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그동안 안 갔던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쪽 라인들이 쫙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수주,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장 먼저 수주를 받고 이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종목들인데 그동안 시세 흐름이 좀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시세가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택과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수주 계약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우리기술은 SMR 관련돼서 국가 과제 또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기술도 오늘 탄력적인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 한택과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기업 쪽은 우진 쪽의 라인들인데 우진엔텍 이쪽 라인의 기업들은 또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계측설비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쪽인데 최근 시세가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 또 돌파를 시원하게 해줬고 예전의 대장주인 한신기계, 에너토크까지 해서 좀 종목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는 거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서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공략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다른 기업들까지도 같이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원전주들 안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대장격이었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쪽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기대감 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원전 해체 분야 역시도 이제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전 해체 시장의 성장 규모와 그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또 이게 수급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원전 해체 시장이 국내외에 걸쳐서 연평균 4에서 12%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5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오늘 좀 시장에서 그래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진의 계열사 종목들, 우진엔텍 같은 경우엔 계측 관련된 정밀 제염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해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또 현대건설 또한 좀 오늘 시세가 또 강하게 이어졌는데 물론 남북경협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 갖고 있죠. 건설에 대한 정책 기대감 모멘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해체 분야에서 지금 시공과 해체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땐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항상 거론되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우진엔텍이라는 종목,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이 세 기업이 원전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해체 시장 이야기 나올 때마다 좀 거론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KPS, 한전 산업은 계속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체 산업에 관한 분야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한 원전주 한번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미국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고 K반도체 호황 속의 위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반도체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또 K반도체 리스크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있어서 물론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 제한이 한정일 수도 있고 물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추후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갖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에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조화돼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시장에서 경쟁 구도로 이거를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좋은 실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앞으로 이게 노이즈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시장에서 또 평가를 받는 시기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소캠 시장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라던가 HBM4 관련돼서 샘플을 출하했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는 잠재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어서 AI 시장 확장 국면에는 우리 메모리 3사가 다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쪽에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가서는 라이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방이 나왔을 때는 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좀 우리가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수출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그리고 디램 가격도 지금 상승하는 기조는 분명히 맞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선주문 미리 땡겨서 주문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항상 뒤따라오는 문제라서 정말 수요에 대한 회복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회복이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초에 TSMC 쪽에 관한 매출도 발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뺏기는 부분들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디램 가격 상승과 업황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시그널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집중을 해보자면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이제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하이닉스 쪽은 매도가 지금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수급에서 봤었을 땐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아쉽게도 SK 하이닉스의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있긴 나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좀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수급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두고 이제 수급이 이탈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중 관련돼서 협상 기대감이 좀 더 시원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출에 대한 부분들, AI 최신 칩에 대해서 하웨이의 CEO도 우리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엔비디아 기술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없다. 네, 예. 이 기조가 워낙 명확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쪽 회사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와 관련돼서 아직까진 트럼프의 기조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이거에 좀 아쉬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수급적인 요소는 그동안 SK 하이닉스를 계속 담아냈던 외국인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오늘 하루 좀 이탈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크게 뭐 이게 큰일 났다.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쪽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순환매가 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박자 맞추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일단은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다면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시선으로 지금 시점에선 바라봐야 되는지 특징적인 또 종목군도 있을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다 보면 굉장히 소부장 기업들이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돼서 이제 HBM4 관련된 샘플 출하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도 한미반도체를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한미반도체도 좀 미비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좋은 거는 알겠고 업황에 대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물론 확인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흐름이 뭐 보험, 증권, 안 갔던 쪽의 종목군과 섹터들까지도 다 가다 보니까 이런 수급 분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로 치고 올라오면 소분양단의 종목들도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강하게 오히려 더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섹터에만 수급이 확 집중되기에는 워낙 매력적으로 보이는 내수 부양 관련돼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게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이 쉬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2분기 때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고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 있어서 직접적인 또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집적수에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이라서 뭐 저는 충분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느리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또 대형주 중심의 장세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쏠림이 있긴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충분히 올해 하반기까지도 우리는 좀 지켜볼 만한 기대해 볼 만한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주까지도 좀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미중 무역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는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내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원인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일단 히토류에 관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완화가 된다면 이게 반도체 쪽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땐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히토류 관련돼서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 6개월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또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고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계속 불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재가 언제 다시 타올라서 서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심 그리고 또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에서의 수출 통제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수출 규제 이게 양쪽 다 시원하게 마무리되면 중간에 있는 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새우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시원하고 명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좀 밀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명확한 어떤 사실을 아직은 확인한 바가 없었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긴 했는데 뚜렷한 또 헤드라인이 포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반도체주들을 오늘 누르는데 영향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되는 반도체주들은 저희가 또 프로그램 통해서 점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주들 드디어 고개를 드나요? 참 많은 악재 때문에 그간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자동차주들이 눌려왔었는데 바닥을 드디어 다진 것인가 새로운 국면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동차주들 최근에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동차 종목들은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다 보니까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관련돼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매물을 거의 소화를 하고 저항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자신 있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빠진 만큼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가 베팅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정부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플러스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 경기가 활발해졌을 때 과연 자동차주보다 매력적인 쪽이 더 많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자동차주들을 상방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긴 호흡이 좀 자신 있으신 분들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현대차는 우리가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가장 많이 받아가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저가 이후에 지금 상승세를 다행히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자동차주들을 이제 대표님 말처럼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바라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출이 최근에 수출 지표가 나온 걸 보면은 대미 수출 감소가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주들이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에는 의문이 드는데요. 자동차주들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모멘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주를 올려줄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뭐 관세에 대한 협상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부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할 때 지금 도요타에 대한 부분들 강력하게 밀어붙이잖아요. 자동차 쪽으로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스탠스가 나올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을
내어주면서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을 얼만큼 잘 조율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잘 보는 이유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배당도 잘 주는 기업들 사실 현대차는 배당에 대한 매력이 이미 있기도 하지만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더 수급이 유입됐던 요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3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부 정책 쪽으로 잘 이어지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하이브리드 쪽으로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흐름들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흐름에서는 저는 충분히 상방으로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대표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닥을 잡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일단 최근에 흐름을 보면 부품주들이 더 반등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도 사실 관세 리스크를 받아갔던 섹터였잖아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부품주들은 아쉬웠던 것은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SL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그러니까 북미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GM까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한동안 우리가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 때문에 그럼에도 시장에서 좀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자동차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부분은 부품주들 저는 충분히 더 가벼운 만큼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에 대한 그 시그널이 더 강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 이유는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저는 자동차 쪽에서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활개를 치고 나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 쪽으로 관세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전의 가격대를 회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많이 빠졌고 또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다 보니 변동성은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SL이라든지 그리고 화신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인데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갖췄고 이게 추세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기간과 가격 조정을 맞추고 이제 다시 상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온 그런 시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정부 정책 쪽으로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게 가시화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공략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가총액상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조금 더 작은 게 부품주이고요. 그 완성차 관련주들과 같은 리스크를 받아왔던 만큼 이런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중소형주 위주로의 더 큰 탄력들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바닥 잡기에 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주들을 또 어떤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 자동차는 관세 리스크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밸류업에 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적인 매력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또 상법 개정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매력이라든지 이런 밸류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관세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가 한동안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때 강하게 시세가 이어갔던 대표적인 쪽이 뭐 금융 섹터도 있긴 하겠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가 밸류업 이야기하면서 항상 거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밸류업 관련돼서의 이런 기대 심리는 충분히 자동차 쪽에서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밸류업, 상법 개정 했었을 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 금융,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 뭐 지주사, 증권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업이라는 상법 개정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섹터가 예전에는 좀 더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종목들이 이제 현대차도 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대모비스만 약간 지주사에 대한 성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관련돼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확 오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 현대모비스가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적인 가치로 보기에는 현대차가 지금은 그 주인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동차주들 바닥에 관한 시장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오늘 시장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한 줄 평을 남겨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900선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수급, 현물은 좀 빠져나가고 있지만 선물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항상 국내 증시하면 약간은 믿음이 좀 부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는 아마 또 큰 폭으로 혹시라도 변동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는 2,900선을 지켜내고 있고 이 선을 지켜준다는 건 3,000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약간은 주춤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산과 조선이 죽었나 이제 끝났나라고 했지만 여전히 계속 끌고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받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약간은 핑퐁 양상을 보이면서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지금 시장 예탁금도 6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자체가 많아지고 있어서 2,900선도 잘 지켜주고 있고 앞으로 3,000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 확대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주도 섹터가 다양한 만큼요.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다양한 이슈들도 함께 다뤄봤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약보 합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무려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부를 잘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오늘 장중한 때 2,930선 우선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때지만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좀 매수를 하다가 다시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물량을 좀 잘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인 살펴봤더니 지난 5월에만 우리 양시장에서 무려 2조
100억 원 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개월 만에 매수 전환이었다는 부분 체크. 자, 이 같은 이야기는요. 관세 리스크 완화와 더불어서 역시나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60원대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국내 최대 해상 풍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송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LS 마린 솔루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전남 해상의 504메가와트급 단지 2곳, 총 1기가와트급 규모로 조성이 될 예정. 자, 1기가와트라는 규모는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의 전력 생산 규모라는 부분 체크. 자, 이 프로젝트에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포설, 매설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외부망 구축의 전 공정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 전용 포설선을 활용을 해서 고난도 시공 역량을 입증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제주 육지 연계 사업 그리고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사업 등 국가 전력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에 참여를 잘해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 속에 장 초반에 거의 20% 가깝게 상승세를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상승분 지금 현재 대부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짚어볼 이슈가 있죠. 유증입니다. 최근 5월 말경에 유증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1957만 주, 그러니까 60% 증자를 통해서 거의 한 2,800억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유증 발표 소식 나오자마자 직후 두 자릿수까지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자, 그렇지만 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주가 추이 한번 살펴봤더니 최근 11거래일 중에서 딱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다 상승 마감을 했고 결국 주가는 거의 2배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자, 이에 따라서 조달할 예정이었던 2,800억 원은 자연스럽게 5,400억 원이나 조달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증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2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살펴봤더니 5월 카지노 부분의 주요 지표 모두 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뜯어보자면 방문객 수 51,200명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상 처음으로 4만 명 돌파에 성공을 했었는데 딱 2달 만에 10,000명을 추가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드롭액, 그러니까 현금을 칩으로 바꾼 금액 같은 경우에도 2,2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이에 따라서 카지노 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10억 원을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달성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지표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직항 연결 도시 수가 전년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의 지표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2분기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3분기 실적까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덧붙였고요.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호실적까지 모이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자, 증권가에서는요, 이 같은 흐름 단기 이벤트성으로 끝내긴 좀 아쉽다라면서 앞으로 단기 조정이 있을지 언정 이 상승 초입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화오션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만 4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미국 조선시장 진출 가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진출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미국 함정 신조시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리 조선소 기업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함정 신조시장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오스타
차례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면 30년치 함정 구매 예산의 15%가량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함정 신주 시장의 진출 가치는 무려 12조 4천억 원. 자, 그리고 존스법 시장 확장성과 필리조선소 시설 투자 계획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필리조선소의 기업 가치는 11조 3천억 원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뜯어봐야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36.5%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7.4%,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8.1%씩 성장을 할 것. 자, 그리고 두드러지는 부분은요, 2028년의 삼각전 영업이익 기존 전망치보다도 지금 현재 무려 40.4%나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또 있죠. 최근에 산업은행이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오버행 우려가 굉장히 고조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도 전환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10% 가깝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원전과 전력 설비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오클로라는 종목이 30% 가깝게 상승 마감 지었죠. 이슈 있었고요. 미국 공군 기지에 에너지 공급 사업자로 잠정 선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이슈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체코 총리가 통화를 가졌는데 이에 따라서 한수원 체코 원전 추가로 수주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커졌고,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G2파워와 태운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전격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재개된 지 1년 만에 결국 중단을 알렸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 조치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좋은 사람들과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1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와 LPG 쪽입니다. 중정 지수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국제유가 간밤에 급등세 보였죠. WTI 7월 인도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4.88% 상승을 해서 68.15달러로 마감지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살짝 시장의 수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2,900선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들 이제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넥스트 마켓 일정표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오늘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30분에 PPI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유럽의 혈압 학회가 지금 개최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 개별적인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일단은 간밤에 CPI 지표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PPI 쪽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시장 여론들은 있습니다. 매크로 변수는 그래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유럽의 알러지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앱클론이라든지 신라젠가 같은 기업들이 학회 참석
참석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좋은 임상 결과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진다면 개별주들의 움직임들도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한국거래소 지수 변경일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밸류업 지수는 최근에 형성된 지수이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 자체가 밸류업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와 함께 시장의 해석들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엔터주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신곡 발표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최근 엔터주들의 흐름 좋았는데요. 그러한 기조도 이어질지도 여러분들 넥스트마켓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넥스트마켓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 수급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에 집중을 해본다면 시장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선에서요. 몇 가지 기업들을 추려왔기 때문에 투자 인사이트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흐름들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쪽에 들어오는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1조 2천억 원 넘는 금액을 사들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쪽이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쪽에 관한 긍정적인 자금 흐름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최근에는 국내 증시에 관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안에서도 또 가장 많이 매수한 게 한국에 관한 증시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챙겨드릴게요. 중동 지역은 오히려 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국내 기업으로 좀 좁혀봐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왔는데 6월 달만 하더라도 3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매수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과 3달 전으로 회귀를 해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되는 순매도로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완전한 스탠스가 변화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흐름들 체크해 보면서 유의미한 지표 하나가 있어서요. 그 부분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이시진 않겠지만요. 이 채권에 관한 매수 지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제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 채권 쪽에 관한 매수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국내 채권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연속 순매수를 이뤄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롱기스트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도 사들이고 국내 채권도 사들인다는 건 국내 증시에 관한 기초 체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증시에 관한 주식 매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은요. 국내 기반의 채권도 사들이고 있고 또 국내 증시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의 유동성은 그만큼 풍부해져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을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론 일부의 차익 실현은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뷰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사들이고 있는지 대략 10가지 종목으로 좀 좁혀봤습니다.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관 수급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먼저 제시된 게 기관 쪽의 수급이고요. 그 다음이 외국인 수급이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순매수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 많은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은요.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모멘텀도 함께 포착이 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최근에 섹터적인 매수세가 아니라요. 개별 종목에 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TCK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의 시장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보여왔고요. 전선 관련주로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수급이 집중됐다면 그러한 수급들이 최근에는 한전기술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제약주들도 개별주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단단한 수급들을 보여주면서 이 신약 기대감의 모멘텀들에 어느 정도의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종목군들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4가지 종목 더 꼽아봤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렸었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는요, 밸류업에 관한 기대감들도 받아가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바닥 구간 이후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드리고요.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한 대형주도 매수하지만요. 중소형주들도 매수세 이어갑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달바글로벌 역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전반적인 수급 리포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관점이 있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 잘 소화하셔서요. 투자 전략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요. 5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